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같은 주제로 많은 분들이 제 상담센터를 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속마음은 되게 타인과 잘 지내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인싸가 되고 싶은데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예민하게 많은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자리를 좀 피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 남들은 모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많이 신경 쓰고 걱정이 돼서 정말 기빨리는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맺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런 자리에 잘 나가고 싶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으로 가서 사회적인 회피가 좀 심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인생에서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치료적인 개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회피성 성격장애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인지적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주변에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잘 따라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DSM이라는 통계 및 편람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뭐 정신과든지 심리학, 심리상담센터든지 다 이용하는 기준이어서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회피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읽어드리는 것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상이 충족이 되면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판, 거절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직업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피한다. 세 번째, 수치심을 느끼거나 놀림을 받을까봐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다. 사회에서 비판 또는 거부를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되게 보잘것없고 매력도 없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걸 어려워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새로운 일이나 이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을 꺼려한다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회피성 성격과 성격 장애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봤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차가운데 좀 지나고 좀 친해져 보면 되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 처음엔 되게 차갑고 좀 겉도는 것 같다가도 좀 친해지고 특히 이제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는 되게 활기차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회피성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심해져서 성격 장애급으로 간다는 것은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중요한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피하게 된다거나, 물론 이제 그런 건 역시 그런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업 속에 있는 이제 관계 맺기,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대학생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 있는데 그런 팀 프로젝트가 있는 수업을 다 피해버린다든지 수강 신청을 안 한다든지 또는 이제 조별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학점을 안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장애로 좀 진단이 되려면 대인관계든 사회적이든 실제적으로 심한 어떤 손해, 피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성격장애라고 구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모호합니다. 왜냐면은 딱딱 진단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도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키가 큰 게 몇 센치냐 정확히 딱 나눌 수 없잖아요. 대략적인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주관적으로 누구는 몇 센치 이상이다, 누구는 몇 센치 이하가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딱딱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주관적으로 심각한 피해나 손해를 느끼고 있을 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알아차리기 쉽도록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핵심 과제는 어떤 거냐면, 핵심적인 증상은 대인관계를 다 회피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는 사실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아주 큰 욕구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동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조그만 평가나 비난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슷한 증상이 이제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달라요. 왜냐면은 증상은 대인관계를 피하는 게 똑같지만 그 내적 기제는
분열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대인관계에 별로 흥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이런 것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안 느끼고 오히려 대인관계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회피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서 피한다 보시면 돼요. 핵심적인 거는 대인관계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현적인 모습을 처음 해보면 되게 피하는 듯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차갑고 냉정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이 이제 내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많은, 타인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되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약간 조심하고 생각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뚝뚝 끊기기도 하고 좀 경직된 어조, 그리고 가끔 이제 몸을 좀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안절부절을 못하고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또는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차가운 듯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않고 약간 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특성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가끔 이목이 집중되면 굉장히 좀 긴장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이들의 이제 대인관계의 양식을 보면 기본적인 키워드가 이제 거리두기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사람이 나를 100% 수용해 줄 것이다 또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왕따 경험을 당한 기억이 있는 분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많은 이제 수치심, 지적이나 수치심을 받은 경우에도 대인관계 양상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 하기 전에 이들이 보통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은근히 떠봐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지 또는 나를 아래로 보거나 좀 비난할 것에 대한 소지가 있는지 이렇게 툭툭 떠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두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의 내면 깊이에는 결국에는 인지적으로 사람들은 나의 내면을 진짜 알게 되면은 나를 비난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 심리 도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두기 하면 사람들이 점점 흥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계속 짝사랑처럼 다가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아 역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줄 거야, 대인관계는 역시 피곤해,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물론 약간 인지적 오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인관계적인 패턴, 특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인지적인 특성 또는 이제 지각적 특성, 그러니까 외적 대상들을 어떻게 이제 지각하고 인지하느냐. 근데 이분들의 또 되게 특기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이렇게 쑥 훑어보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 나를 상처 주거나 비난할 것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람을 쑥 훑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라든지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속으로도 많이 상처받고 또 방어도 하고 굉장히 바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도 계속 이 위험성, 대인관계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엔 내적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고, 남들은 잘 모르겠죠. 이제 심하면은 약간 강박적인 생각들, 강박증으로도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모르지만 내적으로 그렇게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빨린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관계 맺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절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낯선 사람과 1대1 관계 맺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남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은 다수가 있을 때는 좀 숨어 있거나 나서지 않을 수 있는데 1대1로 만나면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야 되고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낯선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어떤 대화나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자상, 이제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을 훑어보고 하는 이유가, 내적으로는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든지 또는 너무 이제 형편없는 존재여서 사람들이 나 자신을 속마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알게 되면은 다 떠날 것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없고 또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바라보는 어떤 자아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상적인 게, 이들이 끊임없이 타인들의 눈치를 보고 타인들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타인이라기보다 여전히 본인 자신인 거죠. 왜냐면은 타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은 엄밀한 외적 대상, 분리된 주체적인 대상으로서 내가 관찰하고 관계 맺기를 한다기보다는 나를 평가하는 그런 연속성상에서의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보통 그런 아주 예민한 그 표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1대1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하품을 한다든지 이러면 속으로 아 역시 저 사람은 나랑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야. 뭐 같이 얘기하다 갑자기 화장실 가면 저 사람 봐, 나랑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걸 거야. 또는 이제 인상을 조금 찌푸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내가 하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결국에 이제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일종의 투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보다 나를 그렇게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인데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서 타인이 그것을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타인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있지만 역시 타인보다는 나 자신이고 이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거는 본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본인 안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자의식,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관찰한다는 거죠. 자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정밀하게 이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흔히 이제 자의식이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근데 그렇게 관찰해서 하는 이유가 이제 외적으로 뿜어져야 되는 에너지가 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나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런 외적인 에너지가 관찰을 통해서 억압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의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욕구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분열성 성격장애처럼 사람들과 함께 대인관계 싫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돌아간다면 그냥 내가 나를 관찰하고 쉽게 말해서 혼자 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억압시킬 수 없는, 소외시킬 수 없는 나의 욕구, 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인싸가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같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충돌 속에서 내적 갈등이 심하고 긴장감이 굉장히 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강박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공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발표불안, 이런 것들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내적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그 다음에 그런 욕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자의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제 강박증이나 사회공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장애와 많이 붙어있는 심리적 신경증이 이제 사회공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이 바꿔서 말하면은 혼자 놀기인데요. 이런 혼자 놀기가 점점 발전을 하면 회피성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공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백일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현실에서 내가 아웃사이더인데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는 내가 인싸가 되는 걸 통해서 뭐 대리만족을 한다든지, 현실에서는 타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분노 감정이나 공격성을 표출 못했다면 상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환상 작업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고, 이런 환상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본다면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면 이제 환상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현실적인 고통, 괴로움이 점점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상이나 환상 작업들을 내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도 회피성 성격장애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대략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의 여러 가지 인지적이나 행동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이들은 내적으로는 대인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하고 싶은, 사랑받고 싶거나 관계 맺게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데도 외적으로는 대인관계 회피 성향이 너무 많고, 그 핵심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거절 혹은 이제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신감이 부족하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느끼는 사실 심리적인 고통, 괴로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렵고 대인관계의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일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들에 대해서 진단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고통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피성 성격 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 또는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원인이나 해결책, 치료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학 또는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올릴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영상이 잘 안 떠요. 그래서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뵐게요.